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이제 생각이 들고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도덕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피의자와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 관계로 피해자를 즉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구송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또다시 또 반복됐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아무 죄 없는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용의자인 60대 남성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도 있었고요. 이 용의자는요, 피해 여성이 일하는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지난해까지 운전기사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지난 3월에 이 여성을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었는데요. 그러다가 딸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고 조치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5월에도요, 이 피해 여성에게 문자 메시지로 스토킹을 해서 역시 피해자의 딸이 신고했고 이때도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20일 피해 여성 집 앞에 찾아왔다가 이 해당 여성이 직접 신고를 해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3번이나 신고를 했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또 아까운 생명이 사스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차례나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강력범죄로 나아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노인보호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을 알게 됐고 이와 관련해서 수차례 방문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제 다가 3차례 신고가 됐다라고 하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제 석방되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스마트워치가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어떤 보호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강력한 어떤 보복과 공격의 의지를 가진 사람을 잘 분류해서 이 사람들로 부터 철저하게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런 유사 사건이 날 때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 보완이 강화돼야 된다. 제도가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피해자들은 계속 목숨을 잃고 있는데 결국에 경찰의 접근 금지 명령도 소용없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사실상 작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가해자가 과거 연인이거나 교제 대상인 경우가 상당 부분이죠. 그런데 이른바 이런 이 제도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제 폭력과 관련된 법안의 경우 국회에서 아직도 법 계류 중이라면서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런 게 먼저 빨리 처리돼야 될 법안 아닌가요? 네, 교제폭력을 가정폭력의 범주로 넣거나 스토킹 범죄 행위에 있어서 교제폭력을 또 다른 범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실제 지금 22대 국회에도 몇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교제폭력이 강력범죄, 살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예산상의 문제도 맞물리는데 일부 이제 지자체나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보호하는 신변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그리고 행정부에서 고민이 좀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